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던 분이 있어요. 이분이 코가 되게 낮았어요. 이분 별명이 오토바이 안장코였어요. 너무 코가 낮으니까 오토바이 안장이 납작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맨날 오토바이 안장코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. 이 얘기를 아내에게 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아내가 심심할 때마다 오토바이 안장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충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50의 기술 저자 이호선입니다. 50대의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다들 졸혼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굉장히 저도 놀랐던 부분인데 다 졸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이 졸혼이라고 하는 건 두 부부가 합의를 해서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충분히 자기가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서로에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어도 100일, 곧 3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한시적으로 서로 간에 건강한 별거, 건강하게 서로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시간을 제공하는 게 졸혼이지 사실 별거는 다른 문제거든요. 별거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. 서로 견딜 수 없지만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서 떨어져 있는 상황 우리가 별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이건 또 시간에 대해 무한대예요. 그래서 되게 이런 별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. 정서적인 이혼은 이미 발생한 거죠. 이 졸혼 자체가 미화된 별거, 사실은 별거지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졸혼이라고 치는 건데 지금의 50대는 이걸 알면서도 졸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또 졸혼이라고 하는 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. 옛날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서로를 보존해야 되는 이 두 사람, 이걸 부부라고 생각했던 20세기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. 지금의 21세기 50대들은 언제든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진다면 서로 간에 재산 분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, 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.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지금의 50대 부부들은 아이들이 꽤 컸잖아요. 근데 별로 독립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전 깜짝 놀랐습니다. 데리고 산다는 건 이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.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. 물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겠죠.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과 내가 내 아이와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. 그런데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이 아이들이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. 또 한 가지 제가 약간 놀란 게 있어요. 요즘은 외도 진짜 많거든요. 옛날엔 외도하면 그래 참고 살잖아요. 조금도 안 참아요. 바로 여러 증거 채집해가지고 이혼을 준비해요.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. 가차 없어요. 더 이상 참지 않는 게 고부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부 사이에서도 인내력도 더 짧아졌다.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 세상에 끝사랑은 없다고 생각해요. 사람이 내 사랑의 종지부를 찍는 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. 세 번째, 네 번째 감정이 생겨나니까 누군가는 이혼도 하지만 누군가는 재혼도 하고 3혼도 하고 4혼도 하는 거거든요. 또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요새는 50대, 60대, 70대 넘어가면서 새로운 사랑에 눈뜨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제하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연애를 하는 거죠. 나이가 들었다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. 이혼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랑에 기꺼이 눈뜨고 기꺼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아주 자유분방하고 발칙한 그 대상이 50대가 아닌가 싶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랑 속에 들어갈 만큼 나는 매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부부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? 이혼해요. 아니 요새는 부부끼리 뻑하면 이혼하게 돼. 이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. 저는 이혼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부치고 이혼 안 한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. 이혼의 말의 끝에 이혼으로 열매를 맺습니다. 화가 난 것과 이혼해라는 건 다른 거예요. 이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숱한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까? 가족의 전반적 해체를 완결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이혼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내 생애에 대한 거대한 또 하나의 해체 지점이기도 해요. 이혼을 한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.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했냐면 사회적인 승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그 승인 과정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아이를 낳았어요.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었어도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의 분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서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지수 가운데 부모가 이혼할 때보다 아이들이 부모 이혼을 볼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아요. 요새는 자녀들이 엄마 이혼해
왜 그렇게 살아?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부모의 이혼은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. 이혼이란 말 자체가 결국 나를 이혼으로 이끌어가고 이혼의 문고리에 열쇠를 돌리는 현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혼이란 말 좀 절대 하지 않으시길 꼭 권해드리고,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진짜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. 상대방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말을 정말 농담 삼아 자꾸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진짜 이 외모에 관심도 높고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던 분이 있어요. 이분이 코가 되게 낮았어요. 이분 별명이 오토바이 안장코였어요. 너무 코가 낮으니까 오토바이 안장이 납작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맨날 오토바이 안장코, 오토바이 안장코,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. 이 얘기를 아내에게 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아내가 심심할 때마다 오토바이 안장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코 성형수술을 했어요. 그런데 성형수술을 해도 트라우마는 여전히 이전의 시절에 나를 머무르게 하잖아요. 그런데 아내가 코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안장 이렇게 불렀잖아요. 결국 이 부분이 이혼했습니다. 이 사람이 이렇게 성형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만큼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냥 아내가 이 사람의 제안마저도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거든요. 결국 이 남편은 다른 여인을 만나 지금 살고 있어요.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리는 건, 요청까지 했는데도 건드리는 건, 이거는 무시를 넘어서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특별히 이걸 말로 하는 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이런 말은 하지 말아줘. 혹시 이런 말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줘. 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. 그리고 이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.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. 특별히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. 무시. 무시는 때로는 살인사건으로도 이어집니다. 남성들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안쪽에 가장 그림자로 있었던 괴물이 올라와요. 이건 누구에게도 나의 수치를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,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수치심을 건드리잖아요. 이러면 물불 안 가립니다. 이 나의 수치의 버튼을 건드린 사람은 나에게 가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려요. 의식을 거의 놓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부간에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일부의 경우 아내가 남편이 가장 싫어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노출을 해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경우들도 있어요. 무시당했을 때고, 이 무시당했을 때 나타나는 폭력은 가장 잔혹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무시하는 말은 정말 피하셔야 되고요. 네 번째 해당되는 게 바로 집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. 내 배우자의 부모를 물고 늘어지거나 그 형제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, 이것도 있지만 내 자식을 보면서 너 네 아빠 닮아 그렇지 않니? 네 엄마 닮아 그렇지 않니? 이거는 두 세대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. 이 아이에게도 무력감과 수치심을 주고 그 닮았다고 했던 배우자에 향해서도 완벽하게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거든요. 저는 이걸 똥물 던진다라고 얘기해요.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똥덩어리를 상대방의 얼굴에 던지는데 기억해야 될 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. 님이라는 글자에 전화를 붙이면 남이 되지만 이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. 점 찍으려면 점 찍을 도구부터 찾아야 돼요. 도구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. 없으면 또 사러 가야 돼요. 이 모든 여정에 내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, 우리가 모자이크라고 한다면 이 모자이크는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. 퍼즐처럼. 그 퍼즐 중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덜어낸다는 건 내 삶을 덜어내는 거예요. 그 사람을 덜어내는 게 아닙니다. 마치 찢어지는 고통이에요. 이혼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. 물론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를테면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이혼해야 됩니다. 이 사람이 성폭력을 거기 또 가한다? 저는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또 어떤 중독에 빠졌는데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다? 그럴 경우는 이 배우자마저 일종의 중독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. 돌봄 중독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동반 의존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거든요. 이런 경우는 전 이혼하기를 권합니다. 그게 아닐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와 집안을 엮어놓거나 특별히 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 사람의 험담을 기꺼이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좋지 않은 사례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하면 좋은 거 엄청 많아요. 하면 안 되는 것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. 하면 좋은 게 더 많아요. 제일 먼저는 상대방이 꼭 듣고 싶은 얘기 꼭 물어보셔야 돼요. 첫 번째, 호칭이 있습니다. 호칭. 내가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?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보, 당신, 이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전 제 남편이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어요. 왜 나를 여보라고 불러? 저는 차라리 호선 씨 이렇게 불러주거나
응? 아니면 자기야 이렇게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요.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어떤 걸 받고 싶으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?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누군가는 누구 엄마, 아니면 누구 씨, 자기야, 뭐 허니, 뭐 베이비, 뭐 많이 있겠죠. 또 하나는 상대가 진짜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수고했어. 아니면 난 자기 여기가 참 예뻐, 눈이 예뻐, 난 자기 목소리가 너무 좋아. 사람마다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달라요.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만 보통 전달하거든요. 그러면 상대방은 늘 목마른 거예요. 상대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음료를 원하는 만큼 주는 거죠.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. 그게 정말 사랑이죠. 그래야 한 번을 들어도 흡족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저는 스킨십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50대 스킨십 막 와 발발 떨고 괴성을 지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게 무슨 짓이냐.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.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부부생활, 성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잊지 말고 서로에게 좀 붙어 앉는 거. 때로는 또 손도 잡고요. 아니면 어깨 주물러 주는 것도 괜찮아요. 또 머리 쓰다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요. 뺨도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고요. 고운 시선으로 봐주는 거. 이것도 또 하나의 스킨십이거든요. 부부 생활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. 근데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싫다 하는 분들, 근데 상대방은 막 너무 간절히 원하고 어떨 때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. 50대 남성들이 그렇게 허리가 안 좋은 이유는 아내가 침대에서 하도 밀어내가지고 떨어져서 허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농담 삼아 하잖아요. 부부 생활을 한쪽만 너무 원한다 이럴 때는 약속을 하셔야 돼요. 이를테면 뭐 한 달에 한 번. 그것도 날짜 정해 놓으셔야 돼요. 매달 30일. 그러면 2월달은 안 되잖아요. 그럴 경우는 뭐 28일.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뭐 2번 한다. 그럼 뭐 보름달이 뜨는 날. 부부끼리 이렇게 재미있는 일종의 규칙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. 마지막으로 부부끼리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산책이에요. 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부부끼리 집안에서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.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습관이 있어요. 싸우는 공간에서 늘 싸워요.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약간 박차고 새롭게 환기를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까운 곳에 산책 가는 거예요. 꼭 그 산으로들로 안 가도 돼요. 마트 한 바퀴 이렇게 돌아도 괜찮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랑 거의 매일 저녁에 시간 가리지 않고 5분, 10분이라도 나갔다 와요. 걸으면서 딱히 할 말이 없어도 상관없어요. 그냥 그가 내 옆에 있었다. 그녀가 내 옆에 있어 주었다. 이런 거죠.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좋을 거예요. 꼭 한번 산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